예, 안녕하십니까. 225차 화요 집회를 시작합니다. 2023년 오늘 9월 5일입니다. 11시 30분에 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225차 화요 집회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에는 2,600명에 이르는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수잔 솔티 디펜스 포럼 대표가 보내준 영상에 의하면은 8월 29일자로 보내온 영상입니다. 그거에 의하면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그 큰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 2대,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 90명 내지 100명을 실은 버스 2대가 단둥에서 신의주를 건너는 장면이 포착된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우려했던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는 아시다시피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 내년 파리 올림픽에 전조로서 지금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23일부터 열리는데, 설마하니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비밀리에 이렇게 북송을 하니까 주목도 받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마침 엊그저께 방한한 엘리자베스 셀먼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바쁘시더구만요. 엊그저께 도착해서 시차도 풀지 않고 아주 필요한 기색에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급히 만나서 이러한 실상을 얘기를 했습니다. 셀먼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그런데 다만 이러한 첩보가 또 있답니다. 북한이 중국에 북한 스스로 설치한 구금시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중국에 있는 북한 관리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북한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탈북을 못하게 그 북한이 운영하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북송을 한다. 그러한 또 정보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섞여 있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국 테리토리, 중국 영내입니다. 중국 영토에서 북한이 함부로 이렇게 북송을 하는 것은 중국 주권 침해가 되는 것이고, 중국으로서는 마땅히 이것을 저지할 권한과 책무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지금 북중 국경이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2,600명의 재중 탈북민, 또 북한이 스스로 또 주시하고 있는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세계 중국에 있던 북한인들을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북송하고 있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베이징에 있는 UNHCR, 유엔 난민기구가 이러한 사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탈북민들, 또 중국에 있는 북한인들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좌시하고 23일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께 우리 힘을 한번 보태주실 것을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여기 인권 대표들과 함께 서차 이 장소에서 시진핑에게 외쳐왔습니다. 절대로 강제 송환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난민 협약과 고문 방지 협약에 있는 낭르풀망이라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는
인류 보호편의 원칙을 중국은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이 감히 유엔 인권이사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중국에게 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또 유엔 난민기구 베이징 지부에 대해서 우리 재중 탈북민 2,600명 강제송환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직접 중국에서, 중국 공안으로서, 조선족으로서 공안으로서 탈북민 강제 북송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 이규호 우리 대표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심양에서 공안으로 1995년 취직생활을 하면서 직접 체험했던 탈북자 색출 작업을 하여 탈북자를 강제 북송했던 경찰관으로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중국 정부의 우리 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증언하려 나왔습니다. 현재 중국의 2,600명의 탈북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월경하여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지금 중국에서 공안에 체포되어 탈북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 자리에 나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독재 정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폭로하려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자유진영의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 침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탈북 북한 동무들을 도와줘 그분들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제3국에 가서 살아갈 수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이웃집 중국은 대국입니다. 이 대국의 인해 진술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피땀을 흘려 만들어진 이 선진 대한민국이 언제 또 공산국가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제가 직접 중국에서 태어나서 체험한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똘똘 뭉쳐서 중국 공산당 정부와 싸우며 북한 동부를 구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규호 대표님 감사합니다. 1995년 본인이 직접 중국에서 중국 공안으로서 우리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양심선을 하시면서 이 북송 사태의 중대성에 대해서 우리 이규호 대표님이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용기에 또 그 양심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 동영상으로 나타났습니다. 90명 내지 1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단종과 신의를 잇는 그 다리를 건너서 버스 2대로 북송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정말 2,600명 구금되었던 탈북민들의 일부인지 또는 북한이 우리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금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북한인들인지 아직 확실히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저께 만난 엘자베스 셀먼 특별보안도 사태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실태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재중 탈북민이든 억류되고 있던 북한인이든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렇게 북중 국경을 넘어서 북송하는 것이 반인도적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국제인권 규범에 위반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이 난민 협약에도 가입을 했고 고문 방지 협약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것 중국이 모를까요? 중국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송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중국 당국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2,600명의 탈북자들을 북송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동북아에 깔려있는 정치적 지정학적인 이런 분석이 없이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김정은이더러 자기 대신 한국과 미국 대신해서 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은 자기가 하지 못할 말,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세계 서방 평화 여러 세계 나라에 이것을 말하고자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말이 있죠? 쌍중단, 쌍괴 병행이라는 해괴한 말이 있습니다. 쌍중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핵실험 금지와 한미 연합훈련 동시에 중단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입니까? 중국이 말하는 쌍중단, 핵실험 있기 전에 한미 연합훈련은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 북한의 핵의 위협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쌍중단 바보 같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쌍괴 병행이라는 건 무엇이냐? 쌍괴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자는 얘기입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같이 하자는 얘기 옳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이게 왜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한반도 평화 구축이라는 것은 결국 종전선언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종전선언을 대한민국이, 미국이 하라는 얘기예요. 종전선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유엔사가 해체되고 일본에 있는 7군데의 유엔사 미국 기지가 다 해체되어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쌍괴 병행의 핵심적인 내용이 옳시다. 여러분, 쌍중단 쌍괴 병행의 그 명분은 뭘까요? 그것은 북한의 안보 우려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 서로 무이 좋고 매부 좋고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반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자기 멋대로 세계를 주락펴락하고 있고, 자기 논리대로, 엉터리 논리대로 세계를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중국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한 중국의 잘못도 있고 김정은이 잘못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의 잘못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윤미향이라는 여자가 얼마 전에 조총련 행사장에 갔습니다. 민단 행사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조총련 거기에 왜 갔을까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미끼를 물다가 죽고, 그리고 모기는 피를 빨다가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밥을 이기는 개가 드물고 돈과 권력을 이기는 인간이 드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윤명이가 돈과 권력 맛에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고 그 짓거리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그 돈 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 가지고 돈 만들기 위해서 윤미향이는 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또 다른 별다른 인간입니까? 문재인 하는 짓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요 얼마 전에 미국 텔레비를 한번 봤더니 거기 아래 자막에 이런 말이 깔려 있더라고. He conquers with moon and trump.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문재인과 트럼프를 희롱했다, 이런 뜻입니다. 코케츠란 말은 바로 깡패들이, 불안당들이 유부녀를 농락하고 그리고 희롱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바로 문재인은 그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희롱당했다. 아녀자가 깡패한테 희롱당한 것처럼 그렇게 희롱당했다. 몸 주고 돈 주고 물질 주고 모두 다 갖다 바쳤다. 이게 코케츠입니다. 바로 문재인이라는 작자가 이 김정은이한테
희롱당하고도 자기가 희롱당한지도 모르고 마치 아내자가 깡패한테 몸 주고 돈 주고 물질 주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고도 모르는 그런 아녀자 유부녀와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의 지금까지 해온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우리 그 위원장님의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다. 그게 언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 군데 나왔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비핵화 이 핵 선제 타격 법령을 만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만들어서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문서가 했을 때 문재인은 또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김정은 위원장님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 이따위 얘기. 여러분, 앉아다가 깡패한테 희롱당하고 농락당할 때 그 믿음을 갖는 그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문재인은 결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윤미향이나 문재인 같은 그런 인간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압력을 가해야 되고, 그 시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이 더운데 나와서 외치는 이 소리를 시진핑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2600명 우리 북한 난민들, 우리 북한 동포들 절대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을 벌일 때 중국은 세계 모든 양심 세력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당신들은 후진국으로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걸 경고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오봉석 오림모 대표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10여 년째 북한 인권운동을 이끌고 계시는 김태훈 변호사님의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저 말씀 들었습니다. 참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몇 달 전부터 지금 2천여 명의 재중 중국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구금 시설에 갇혀 있는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이제 코로나가 해제된 상황에서 북으로 강제 북송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북한에 가게 되면은 그들의 그 상황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처형되거나 고문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최악의 인권 유린을 할 그런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대표기관이 여기 중국 대사관에 와서 몇 달째 계속해서 많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저우 그 아시안 게임을 놔두고 정말 그 북한으로 보낼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정말 우려 속에서도 좀 더 좀 가능성이 있겠다. 좀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은 중국 정부에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 작은 기대를 가지고 계속 목소리를 내왔습니다만은 지금 김태훈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북한의 이제 버스가 이제 압록강 다리를 건너서 북한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포착됨으로써 이제 실행되는구나 하는 정말 그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작은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권을 그 굉장히 존중하는 소중히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이유에서 정말 부당한 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나서서 이를 막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민인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 북한 동포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북한 인권의 그 이 주범인 김정은 체제가 문제가 되겠고 또 시진핑이 그 김정은하고 손잡고 김정은 체제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탈북민들을 그 강제 구금하고 북으로 보내는 사태에 대한 그 제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민들의 대호 각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로서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배제되는 그러한 선택적 인권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모든 세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보편적 가치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또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동물권을 강조하고 동물이 학대되는 경우에는 그걸 형사처벌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우리 같은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폭살당하고 이렇게 그 짓밟히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국민들이 이렇게 무관심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관심 가져주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친구하고 만났습니다. 너희 고향 선친이 어디냐, 선친의 고향이 어디냐 하니까는 북한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 그럼 언제 내려왔냐 하니까는 6.25 전쟁 전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북한 상황은 어떠냐? 나의 얼굴도 모르는 우리 아버지는 그 북에서 결혼해가지고 형과 누나가 있는데 잠깐 동안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고향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내려왔지만은, 대한민국이 분단되고 이렇게 고착화됨으로 해서 북으로 갈 수 없었고, 대한민국의 우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이렇게 자기를 낳아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북에는 자기의 그 먼저 어머니의 그 첫째 어머니가 계시고 형과 누나가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북한에 이러한 형제자매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 동포의 처참한 인권 침해 상황, 인권 유리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양심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각성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북한 동포들의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 침해받는 어떤 나라에서도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특별히 북한 동포, 세계에서 제일 정말 그 인권이 유린되는 처참한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그런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 정부가 움직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정부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224차 그 하여 집회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내렸습니다만은, 오늘 9월 5일 225차 집회는 정말 햇볕이 쨍쨍 내리는 가운데 늘 고생하시는 우리 김태원 북한인권 이사장님, 또 이임은 목사님, 또 김일주 우리 장로님, 이규호 중고 공안 출신 우리 이규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는데, 우리 한반도의 반쪽 북녘 땅의 2,500만 동포들은 3대째 독재 국가에서 5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나 마찬가지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이들을 전부 난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G2를 자랑하면서 전 세계 최고라 뻐기는 이 멍청한 중국 정부는 그들을 월경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중국에서 지난 70년 동안 북한을 도와주듯이 아프리카의 어느 국가를 도와줬으면 아마 남한의 반 정도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놈의 중국이 그렇게 도와준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애비, 지금 손자에 이르기까지 한나라의 지도자라는 인간들이 국민들을 우롱하는데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이 밥에 고깃국 먹고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21세기에 이런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는 국가가 있는데, 아직도 중국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북한 정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제 생명력이 끝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외교관 한 명만 탈출을 해도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북한에서는 외교관이 벌써 50명 넘는 외교관이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끝난 나라 아닙니까?
북한을 지탱하는 네 가지 다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상화입니다. 김일성 우상화. 이건 벌써 무너졌죠. 두 번째는 주체사상. 아니 주체사상을 만든 장본인 황장엽 씨가 벌써 98년도에 넘어왔는데 무슨 개벽 따위 같은 주체사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는 배급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온 3만 4천여 명의 탈북자들, 그들을 돕고 있는 교회들이 보내준 돈으로 2,500만 북한 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중국만은 북한 주민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사드 사태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국에 압박을 주려 하지만 사실 아무리 까불어도 한국의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미국도 휘청휘청하고 중국은 더합니다. 차라리 이제는 북한 정권을 버려야 중국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러시아 공산 정권이 무너졌다고, 소비에트가 무너졌다고 러시아가 무너졌습니까? 얼마나 국민들이 잘 살게 됐어요. 중국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택했다고 중국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독재 정권만 무너지면은 2,500만 북한 동포들은 살 것이고 차라리 전 세계의 지탄을 받지 않고 북한 동포들을 살려준 중국이라 하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저 죽어가는 더 이상 마취제를 줘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저 김정은 정권 그대로 무너지게 놔두고 이제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는가. 남한과 더불어서 함께 힘을 합할 때 중국의 위상도 올라가고 고통당하는 2,500만 중국으로 탈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바꾸면은 중국은 전 세계에 대접받는 인권 선진 국가가 될 것입니다. 시진핑 중국 정부 정신 바짝 차리고 북한 정권을 버리고 이제는 남한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떠도는 2,600명 탈북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자뿐만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도와준다 하면은 정말로 중국은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존경받는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문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로써 오늘 225차 중국에 있는 재정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하라 225차 화요 집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